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진표가 이제 확정이 됐죠. 그러면서 후보들 간의 본격적인 경쟁도 막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46.2%, 이재명 후보가 34.2%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가 12%포인트니까 글쎄요, 이 오차범위 밖에서 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자, 뉴스원의 의뢰로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31.8%, 이재명 후보가 30.6%로 이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크기도 하고 다소 수치가 다르긴 하지만 일단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여론조사상에서는 우세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시 효과다, 컨벤션 효과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네, 일단 컨벤션 효과가 일부 작동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사기관마다 그 편차는 좀 다르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만은 틀림이 없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경선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치열했고 국민들의 관심도 많았고 네. 경선 결과에 대한 기대치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여당하고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동안에 조금 관망하던 국민들도 네. 이제는 나는 의사표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아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권 교체 여론이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빼고 난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하면 대충 정권 교체 여론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후보들 간에 또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후보가 또 주목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시점이 오게 되면 그러면 아마 또 후보 간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또 여론조사 추이가 어떻게 바뀌고 흔들릴지도 계속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연령대별로 지지율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에서 40대에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6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주목이 되는 건 바로 20대 젊은 층의 지지율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14.4%, 윤석열 후보는 17.8%로 나타났는데 다른 연령대에 비하면 20대의 지지율이 두 후보 모두 그닥 높지가 않습니다. 낮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두 후보가 모두 취약한 연령대가 20대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연령대가 20대라고들 지금 평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20대의 특성이 무당층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슈 따라서 아니면 어떤 정책 따라서 그 당이 아니라 인물이나 정책을 보고 움직일 수 있는 표라서. 근데 아마 이 20대에 이렇게 두 후보 모두가 그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제일 큰 거는 우선 20대에 맞는 정책이 지금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스킨십도 그 청년들과 그렇게 잘 보여지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본선이 있으니까 양 후보 모두 20대에 좀 집중을 할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20대의 이슈, 20대의 정책이 쉽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경선에서 한번 그 20대의 목소리들을 들어보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후보가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특히 젠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열린 마음으로 네. 그리고 이 기존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다 벗어나서 네. 현재 20대들이 갖고 있는 그 젠더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캠프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들이 노력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수희 변호사께서 아까 이 후보들이 20대들을 향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하긴 했는데 안 먹힌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려요. 노력은 많이 했거든요. 청년도 외쳐대고 청년들도 만나려고 하고 했는데 글쎄요. 이 요즘 청년들의 마음을 읽는 데 실패를 한 건 아닌가 이 생각도 좀 들거든요.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제대로 읽는 거지? 네.
뭐 이른바 꼰대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 아닌가 네. 싶기도 한데요. 좀 진정성 있는 정책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20대가 바라볼 때는 집 많이 져주겠다. 아니 집 많이 져주겠다고 말만 하고 나중에 가서 안 져주면 어떡해. 우리 네. 그동안에 계속 배신당해 왔거든.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랑 소통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나는 어른으로서 20대에게 뭘 해준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20대 얘기를 진짜 진정성 있게 듣고 진짜 그걸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란 좀 믿음이 생겨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 믿음을 얻을 것이냐 이건 과정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도요. 그래서 요즘 2030 청년층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분석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어났는데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의원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위 옛날하고 달라가서 일반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높고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한테 무슨 헛소리 해말 저 통하질 않아요. 네. 특히 지금 뭐 2030 이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네. 대한민국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네. 저 헛소리 하면 저는 믿으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소신은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해서 따라가질 않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거는 청년 대책을 청년들하고 어울리고 청년들 몇 사람 등용하고 같이 사진 찍고 쇼한다고 해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건 아주 개성이 강한 집단들입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에서 요즘 20대를 분석한 칼럼이 실렸는데요. 그 내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20대 임금 근로자 353만 명 가운데 40%인 141만 명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도 39배로 전 연령대에서 자산 격차가 20대에서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의 20대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 탓일까요? 20대는요, 기득권의 불공정, 불평등, 부패, 갑질 이런 것들에 아주 예민하고 부패 이미지와 꼰대 이미지로는 20대 마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20대의 마음을 이렇게 읽고 수치로 지금 표현을 한 칼럼이었는데 이 칼럼의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일정 부분 맞는 말이죠. 사실 20대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은 열심히 살면,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성과를 내면 정당한 기회가 주어지고 상당한 어떤 자산을 축적을 해서 내 미래를 안정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드는 상황인데 또 보면 기득권, 기성세대들은 어느 정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데에서 역차별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가 비리 문제나 부패 문제가 있거나 선신적으로 어떤 포퓰리즘을 했을 때 반감이 클 수밖에 없는 세대가 아닐까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성을 부여하는 세대이기도 하지만 네. 또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부의 축적이라든가 본인의 성공이라든가 자산 축적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이익에도 굉장히 민감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마치 어떤 이념적인 것만 이야기해서 설득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실용적인 네. 어떤 정책만 얘기한다고 또 그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균형 감각 있는 후보가 네. 필요한 시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20대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를 이 후보들이 더 간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청년층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청년층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원래 그 경기할 때는 후보님이라고 안 하고 제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름 길게 부르다가 그 패스할 때 이재명 후보로 그러다가 뺏겨버렸어.
아침 11시에 오시는데 삼겹살 구워드릴 수 없잖아요. 윤석열 후보 역시 청년층 표심에 구애하기 위한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 리모컨을 눌러야 돼요, 리모컨을. 이게 이 버튼이 그렇게 돼요. 아까 끄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해라. 다시 한번. 국회의원 영선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막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청년층과 소통, 스킨십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후보 모두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들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청년층에 대한 부동산 공약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에 250만 호 주택을 공급하는데 이 가운데 100만 호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청년층의 우선 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요,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공약을 또 내놨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을 하나 더 보면요,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두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자,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지급,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 보장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여론조사 하나를 좀 살펴볼까요? 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60.1%로 조사가 됐고요. 내수 진작에 지급이 필요하다 32.8%로 찬성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한번 볼까요? 자, 연령대별로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20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68%로 조사됐습니다. 평균보다도 높고 다른 수치들보다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지금 20대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시점에 자, 이재명식 전 국민 지원금을 20대가 반대한다라는 점도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미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을 줄로 알겠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이 높은 건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내놓고 있는 이 청년 공약, 지원 정책 이게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캠프에서 정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 보면 지금 돈 준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거 아니라는 걸 지금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대가 굉장히 그 특성이 있어요. 네. 이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교육을 가장 잘 받은,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잘 받은 세대기도 하고 자기 본인들의 이익에도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데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계속 그 추가 지급이 되면 재정에 부담을 주고 그러면 결국에 일하는 세대가 누구예요? 20대, 20대죠. 30대. 예. 그리고 이 분들이 뭐 자영업보다는 거의 이제 아무리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월급을 받는 그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유리지갑이잖아요. 그건 네. 또 세금으로 꼬박꼬박 내줘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재정에 대해서 이런 재정 지출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20대가 뭐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다른 2030이 다른 40대 그 이상의 세대보다는 그 인구수가 적으니까 또 그 매표행위라고 비난을 받지만 또 득표를 위해서는 더 얻는 게 많다고 생각하면 또 그 정책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2030이 현 정치권에 대해서 현 대선 후보에 대해서 계속 그 비호감을 갖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이야기 하나 더 살펴보면요.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오늘 계획했던 일정
이재명 지사 굉장히 바빴습니다. 청년 간담회, 청년 소방대원, 그리고 오찬, 그리고 한국 여성대회 참석, 청년 여성 표심을 겨냥한 중요한 일정들이 오늘 많이 있었는데 이 일정들이 모두 취소가 됐죠. 알려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가 새벽에 낙상 사고를 당해서 지금 입원을 했습니다. 부인 간병을 위해서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는데 양해를 바란다라고 취재진들에게 오전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이재명 후보로서도 중요한 날인데 굉장히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낙상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다쳤는지 알려지지 않아서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상황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다쳤는지 정도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뭐 간병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여성 표심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윤석열 후보 배우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뭔가 대비되는 효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상상력을 발동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일 뿐이고요. 네. 진짜 다쳤다고 하면 남편 입장에서 당연히 가서 간병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이 여당의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니까요. 정치적 해석은 저희가 좀 자제를 하고 아무쪼록 쾌유를 빌겠습니다.